오늘도 2학년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은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역사 수업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 1단원에 이어서 2단원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영상을 선생님이 지금 찍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정말 미안한 것은 1단원 정리 영상이 너무 길었어요. 그렇죠? 1시간이 넘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을 건데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요. 선생님이 등교 수업을 첫 주에 했을 때 30분 안으로 끝내보겠다고 했는데 설명할 게 많아지다 보니까 길어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양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오늘 2단원 영상 한번 그때보다는 좀 짧게 한번 찍어보도록 노력할 테니까 한번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약간 길다 생각하면 약간 쉬면서 조금 텀을 나눠서 쉬면서 좀 다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게 말거예요. 바로 교과서 당연히 꺼내야 되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첨부 자료를 안 올릴 거예요. 왜냐면 지난 시간과 달리 너무 잘 보이시죠? 그렇죠? 네,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교과서 보고 이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 필기할 수 있는 건 필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오늘도 힘차게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단원입니다. 삼국의 성립과 발전. 오늘 이 단원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로는 40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40페이지인데요. 우리 교과서 순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교과서가 조금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순서대로 설명할 거니까요. 선생님이 조금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들 잘 보고 필기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우리가 배울 오늘 삼국의 성립과 발전. 삼국이 드디어 성립이 됐습니다. 우리 지난 1단원에 철기시대 들어가면서 여러 나라가 성장한 거 알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맨 위에 있던 국가 무슨 국가가 있죠? 네, 맞아요. 부여가 있었고요. 또 그 밑으로는 고구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지금 이쪽 동해안 지역이었죠. 옥저와 동해가 있었어요. 또 이 밑으로 백제, 신라, 가야 이 지역이 바로 삼한, 마한, 진한, 변한 다 통합해서 우리 삼한이라고 했었죠. 이 여러 나라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나라 중에서 이제 고구려가 우리 부여를 멸망시키고 옥조, 동해 멸망시켜서 아예 이쪽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삼한이 또 이 위에서 유민이 내려와서 이 삼한을 각각 쪼개면서 바로 백제, 신라, 가야가 완성이 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 밑에 나라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된 배경은 이렇게 있는데 일단 총 4가지를 선생님이 꺼내왔네요. 첫 번째 건국 이야기, 이제도, 삼율령, 사불교입니다. 선생님이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면서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건국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배웠을 거예요. 자, 다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백제 빼고요. 고구려, 신라, 가야 보면 다 아래서 나왔대요. 고구려의 건국자가 누구예요? 네, 주몽이에요. 그리고 신라는 박격거세, 가야는 김수로. 이 사람들 다 아래서 나왔대요. 우리가 지금 말이 되나요? 여러분 아래서 나온 인간 들어본 적 있나요? 원래 아래서 나온 건 어떤 동물들이 있죠? 맞아요. 새들도 있고 그렇죠. 거북이도 있고 우리가 네, 좋아요. 하여튼 그렇게 우리는 사람은 아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래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이렇게 고구려, 신라, 가야의 건국자들은 아래서 나왔다. 뭔가 이상해요. 그렇죠? 근데 백제는 바로 이 고구려의 건국자인 주몽의 아들이 고구려에서 남하해가지고 남하해서 이렇게 백제를 세웠다 라는 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통 왕이 다 지금 건국자의 왕들이 아래서 나왔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건국 이야기를 당시 사람들이 만든 이유는 하나예요. 왕, 이 나라를 통치할 최고 통치장이 이 왕이라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 아니야. 너희들처럼 평범한 사람들 아니야. 평범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라도 세우고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 우리 이 왕은
신비로운 존재임으로 나타나게 하자. 왜냐면 이 백성들이 함부로 생각할 수 없게, 백성들이 함부로 이 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반항하지 않게 신비로운 사람 만들자 했던 게 이 건국기현. 당시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왕을 신성시하였습니다. 함부로 까부지 말자 이거예요. 자, 제도입니다. 이제 왕이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이 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치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신이 부려먹을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왕 밑에 그 사람들이 관리예요. 일단 관리를 뽑아서 나라 일을 맡게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왕 혼자 통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나 뭐 나라의 일들이 있으면 그 나라의 일을 왕 혼자 다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이 관리들을 뽑았고요. 이거를 바로 우리는 행정조직이라고 해요. 바로 지금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있죠. 사법부 있고 국회, 이렇게 상권 분립이 되어 있어요. 4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렇죠? 이 행정부처럼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그리고 그 밑에 여러 장관,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공무원들 지금 있는 것처럼 똑같이 공무원을 뽑아서 국가의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국가의 일을 하려면 그 나라의 살림을 도맡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오, 맞아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라의 살림을 위해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조세제도예요. 조세제도를 통해서 열심히 백성들이 일을 해가지고 수확한 이 곡식을 세금으로 거두어 들었던 게 바로 이 조세제도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세금만 낸 것이 아니에요. 왕과 관리가 우리가 이제 저기 애들이 많이 쳐들어와, 저쪽 애들이 많이 쳐들어오니까 저기에다가 성을 쌓아야겠다. 그러면 이 성을 누가 쌓아야 되니? 그래, 쟤네들 시켜. 바로 이 백성들. 건물을 지어야 하니까 일해. 관리가 이렇게 하니까 네 이러고 있죠. 바로 부역 제도를 제시합니다. 나라의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 백성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자, 그럼 이것만 있느냐? 제도가 더 있어요. 보니까 지금 갑옷을 입고 있고 투구도 하고 있고 칼도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일을 하네요. 바로 이 군대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이 되면 성인이 돼요. 그쵸? 우리 남자들은 꼭 필수로 군대를 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가 있는 거죠. 자, 삼국시대에도 이런 군대 제도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저쪽에서 쟤네가 쳐들어온다. 쟤네 이상한 애들이 쳐들어온다. 빨리 나가서 너네들이 싸워. 일 그만하고 빨리 나가서 싸워. 그때 바로 평소엔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갑옷과 투구, 칼, 차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때 무기들은 어떤 무기냐? 철제 무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청동기 시대, 고조선 때 청동기로 싸웠지만 이제 철제 시대로 철기 시대로 들어가면서 철로 만든 농기구나 무기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었어요. 철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이게 더 강한 거예요, 청동기보다. 그래서 철제 무기 사용으로 지방 세력을 통합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철제 농기구, 이제 돌이나 나무로만 농기구를 쓰지 않아요. 조금 더 무기랑 돌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거든요. 근데 철은 그보다 더 강한 금속인 거예요. 그래서 철제 농기구 사용으로 생산량이, 이제 농업 생산량이 더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엇이 있을까? 율령. 율령이라는 건 뭐냐?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거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지금 어떤 것과 조금 연관이 될까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맞아요. 법. 이 율령은
당시 율령은 지금 우리 현재 법과 같은 거예요. 범죄에 따른 처벌과 나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어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처벌하겠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러한 규정이 바로 율령입니다. 그래서 왕은 율령을 통해서 강한 권력을 가지고 국가의 기초를 다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가의 질서 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율령을 반포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따 배울 건데 고구려 백제 신라 공통점으로 중앙 집권 체제, 왕이 가지고 있는 집권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했던 일 중 하나가 바로 율령 반포예요. 그걸 우리 이따 자세히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이제 율령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 바로 불교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불교의 최고성인 누가 있죠? 네, 바로 부처가 있죠. 부처님이 있어요. 자, 이 왕들은 나는 부처님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나를 섬기도록 해. 내가 너희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백성들은 왕이 부처님이었어? 그럼 우리가 죽은 뒤에도 극락왕생하려면 왕을 열심히 섬겨야겠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더 드높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불교를 국가 종교로 하면서도 내가 부처야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왕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권 강화를 불교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4가지 다 살펴봤어요. 그쵸? 우리 4가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립할 때 왕을 신비롭게 하기 위해 첫 번째 건국이하기 있었고요. 두 번째 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제도 마련했고요. 그쵸? 세 번째로 국가의 기초,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하거나 국가의 질서 안정을 위해 율령 반포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종교를 이용했는데 그게 뭐였다? 불교였다. 총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해 잘 되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알고 있어야 뒤에서 배우는 것과 조금 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국 중에 제일 용맹했던 국가 고구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7년에 부여에서 내려온 아까 건국 이야기에서 알을 깨고 나와서 이 고구려를 세웠다는 건국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네, 맞아요. 주몽이 있습니다. 이 주몽이 졸본 지역에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주몽 이어서 왕들이 이어지다가 1세기 후반, 그러니까 기원전 90년대 말이죠. 1세기 후반에 태조왕이 태조왕이라는 사람이 2가지 업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오부황립입니다. 오부황립. 우리 원래 고구려가 지난 1단원 영상에서 고구려는 5개 오부족 연맹체라고 했어요. 5개 부족이 모여서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권도 그렇죠. 약화되어 있다고 했어요. 왕의 힘이 약하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니야. 우리 이제 이 부족 연맹체로 시작했지만 이제 우리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언제까지나 이 부족에 의해서 우리 왕들의 힘이 약해질 수는 없어. 강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일단 오부 확립을 합니다. 계로부, 전로부, 훈노부 등의 총 5가지의 부를 확립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철기 시대에 들어가면서 여러 나라가 성장했다고 아까도 다시 한번 되짚어봤어요. 그렇죠? 맨 위에 부여 있고요. 그 밑에 고구려가 있었는데 그 바로 밑에 고구려의 침략을 많이 받고 뺏긴 2 나라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로 풍속으로는 민며느리제 가족공동묘가 있었던 옥저였고요. 그리고 풍속 중에 같은 부족끼리 결혼하면 안 돼. 족외홍과 침범하지 마. 침범하면 보상시킬 거야. 책화했던 동예가 있었어요. 이 옥저와 동예를 이 태조왕, 옥저와 동예를 태조왕 때 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가 점점 서서히 왕권을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이 행정적 오부. 이제는 부족이 아니야. 그쵸? 부족이 아니야. 너네 부족 다 내 밑으로 들어와. 왕 밑에 관료 들어와. 너네 안 되겠어. 이 나를 도와서 나라의 살림을 운영하는 사람이 돼야지. 언제까지나 나한테 이제 도전하려고 하지 마. 날 도와줘. 그래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자. 행정적 오부를 확립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은 고국천왕이라고 합니다. 2세기 후반에 등장했고요. 이 사람은 행정적 오부 확립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두 번째, 왕위 계승을 원래는 이 전까지는 왕이 죽으면 자, 내 나의 남동생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도록 해라 했는데 고국천왕은 아니야. 왜 꼭 내 남동생이 돼야 돼? 내 가족, 내 패밀리, 내 진짜 패밀리는 내 아들한테 이제 이 왕 자리 줄 거야. 네가 내 뒤를 이어서 나의 의지를 받아서 이 고구려를 이끌어 나가도록 해라. 해서 이제 왕위 계승을 부자 상속으로 확립한 게 바로 고국천 왕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국천왕까지 잘 고구려를 서서히 강화시키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위기가 찾아와요. 왜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까? 국가적으로 너무 큰 위기인데 무엇이냐면 우리 고국 원왕 당시에 고구려 위에 있던 우리 다른 국가 무슨 국가 있죠? 인접국가, 이웃국가 맞아요. 중국이 있어요. 중국이랑 한반도 남쪽에 있는 백제에서 계속 고구려를 공격하는 거야. 고국 원왕이 안 되겠다. 이것들 내가 다 물리칠 거야. 갔는데 고국 원왕이 죽어요. 전사하십니다. 그래서 왕이 죽어서 나라의 기둥과 같은 나라의 제일 큰 통치자가 우리 왕이 죽었어. 이러니까 관리들도 백성들도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죽었어. 우리 국가 어떻게 우리 고구려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고구려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흔들림 속에서 바로 등장하는 인물 한 명 있었으니 얘들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나라 다시 강력하게 한번 도약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 이 복수해야지. 중국이랑 백제 복수하려면 우리나라 일단 힘을 키워야 될 것 같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마련해보자. 그리고 내 왕권의 힘도 더 강화시켜야겠어 했던 게 여기 별표 있죠? 소수림 왕입니다. 자, 이 소수림 왕은 일단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사람들, 내 밑에서 국가를 좀 더 살림을 완벽하게 갖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관리들 등용할 때는 똑똑하고 좀 머리가 비상한 애들을 관리로 앉혀야 돼. 그런 애들을 교육시켜야겠지? 교육기관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태학을 설립합니다. 태학을 설립해서 조금 똑똑한 인물로 관리를 앉히려면 더 좋은 인재를 양성해보자. 이렇게 학교, 태학을 설립한 거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통치 조직을 정비해야 된대요. 우리 아까 배웠던 것 중에서 얘가 살인을 저질렀어. 도둑을 저질렀어. 그럼 살인을 저질렀으니 쟤 죽여. 도둑은 쟤 배상시켜. 그리고 우리 국가 운영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규정 지을 거야 했던 게 있었어요. 무엇이죠? 맞아요. 바로 율령을 반포합니다. 이 소소리 왕은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율령을 반포해요. 고구려의 법이 이때 생긴 거예요. 국가 운영 이렇게 할 거야. 어떤 범죄 처벌 이렇게 할 거야 했던 게 바로 이 율령 반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상을 통합해야 돼. 사상을 통합해서 우리 종교로서 우리 다 같은 하나의 마음, 하나의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좀 더 부강하게 해보자. 백성들도 관리들도 왕도 하나의 정신,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러려면 국가 종교가 필요해. 그 국가 종교가 뭐예요? 맞아요. 불교예요.
이러한 많은 역할들을 통해서 고구려라는 국가를 조금 더 강화시켰던 게 바로 누구다? 소수림 왕이다. 그럼에도 이때까지 고구려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네. 고구려의 전성기는 바로 5세기에 오는데요. 이 5세기에 두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을 바로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가 도래합니다. 삼국시대 중에서 고구려가 제일 잘 나갔던 시대, 바로 영토 확장이 엄청 이루어졌던 바로 이 5세기인데요. 바로 일단 우리 광개토대왕, 여러분 일단 이름을 적고 시작할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광개토대왕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은요, 한강 이북 지역까지 차지했어요. 한강,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이 있는 지역부터 서울 지역, 한강이 있는 지역의 위쪽 지역까지 다 고구려가 먹었어요. 선생님이 이걸 준비했던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요? 지도를 준비했었는데 이따 보여주도록 할게요. 한강 이북 지역까지 차지했고요. 난 이걸로도 부족해. 아직도 굶주려 있어. 저 윗지역, 예전에 고조선이 있었던 이 지역 내가 다시 차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동 지역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선생님 그렸죠?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다 지금 그려줄게요. 이렇게 나라가 있으면, 우리 나라가 있으면 이 부분에 랴오 라오허 강이라고 있어요. 자, 이 강을 기준으로 요 서쪽이라 해서 요서 지방, 그리고 이쪽이 요 동 지방인데요. 어쨌든 우리 이쪽까지 원래 다 고조선, 우리 전에 고조선 제일 창대했던 그때 우리 땅이었어. 광개토대왕은 여기까지 다 우리가 먹어야지. 왜냐? 우리 땅이었으니까 나는 굶주려 있어. 여기까지? 아니야. 더 위로 가자. 그래서 요동 지역을 확보하고요. 이쪽에 있는 만주 지역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광개토 대왕릉비에 잘 나와 있다는 점. 자, 이 광개토 대왕릉비는 바로 여기 있죠. 우리 지금도 우리 중국 길림성 쪽에 광개토 대왕릉비가 있는데요. 여기 광개토 대왕의 업적들이 그리고 열심히 영토 확장했던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 광개토 대왕은요, 밑에 있는 신라, 우리 한 민족인 신라, 이 신라가 신라를 괴롭히는 애들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제주도 밑쪽에 있는 이웃 국가 뭐 있죠? 일본. 당신은 왜라고 했죠? 이 신라가 도와줘, help me, help, 계속 SOS를 치니까 광개토 대왕이 이 녀석들 내가 가져야겠구나 하면서 이제 딱 내려가서 신라에 도와서 일본 왜를 물리쳤습니다. 이 관련된 것으로 호우명 그릇 사진은 뒤에서 우리 신라에서 한번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 왜를 물려줬다는 거. 그리고 자, 이 광개토 대왕 다음으로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이런 업적을 이어받아서 나도 더 고구려를 불안하게 하겠다. 근데 우리 아빠는 위에를 다 차지했네. 그럼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가 위를 차지했으니까 나는 밑으로 가야겠다. 우리 고구려 너무 위에 있는 것 같아. 좀 내려가야만 백제신라 다 통일하지 않겠어? 했던 게 바로 제일 오래 살았다고 하는 왕 장수왕이 있습니다. 장수왕 발표를 찾았는데요. 이 장수왕 때는 일단 원래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이었어요. 국내성, 그렇죠? 국내성이 있는데
이 왕권으로서 이 귀족들을 누르고 왕의 힘을 좀 강화시켜 보려고 하는데 이 귀족들이 너무 힘이 커져가지고 왕의 말, 장수왕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귀족 세력 내가 약화시켜야겠어. 얘네가 국내성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지들끼리의 그 파벌을 형성했네. 지들끼리의 힘을 키우기 시작했네. 아, 그 힘 다 짓눌러야겠다. 이 국내성 떠나야겠어. 그래서 바로 어디로 가냐? 평양으로 천도합니다. 평양, 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북한의 수도 그 평양으로 천도를 해서 평양성을 짓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장수왕 때부터는 고구려의 수도는 평양이 되었습니다. 평양으로 가야 그 밑에 있는 신라 백제도 언제든지 빨리빨리 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내려갈 거야 했으니까 아버지와 다르게 남쪽으로 진격하겠다. 바로 남진 정책을 실시합니다. 내가 한강유역 차지할 거야. 한강유역 그 중요한 지역을 내가 차지할 거야. 그래서 백제를 공격해요. 왜냐? 그때 한강유역 지역은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남진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중부 지방까지 지배를 했던 게 바로 장수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주에 바로 이 충주 고구려비가, 중앙 고구려비가 장수왕의 업적을 나타내는 비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고구려가 잘 나갔던 시대, 잘 나갔던 시기에 두 대표적인 왕, 부자입니다. 아들과 아버지, 이렇게 두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잘 이해가 되고 있나요? 열심히 잘 기억해줘서 고구려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국가인 백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국가는 백제입니다. 자,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건국이 되었는데요.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 남하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해요. 그 고구려 계통의 대표적인 건국자 누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아까 건국 이야기에서 봤듯이 다들 아래서 깨어나가지고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었는데 유일하게 백제만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 온조가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을 같이 데리고 와서 지금 우리 서울 한강유역에 있는 세력들과 연합해서 만든 국가가 백제입니다.
자, 이 백제의 주요 왕들의 업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저기 목시국 병합을 했던 왕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바로 고이왕입니다. 자, 이 고이왕은 어떤 것을 제정하고 어떤 것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삼국시대 왕들이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실시한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체제 정비를 하고, 그러니까 제도 이런 것도 마련하고, 또 불교도 수용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네, 국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한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죠? 네, 맞습니다. 율령. 바로 고이왕은 이 율령을 지정했습니다. 율령을 지정했고요. 자, 관복제. 관복제는 우리 등교 수업 때 선생님이 고려 시대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관리들의 옷, 복색을 다르게 한다. 왜 다르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서열을 서열화시키기 위해서 관리들의 상하 구분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고려시대 누가? 네, 맞아요. 광종이 바로 그렇게 관복제를 마련했었죠. 그리고 고이왕 때도 이 관복제를 하는데 그에 앞서 이 복색을 달리하려면 관리의 등급이 나눠져 있어야겠다. 관리의 몇 등급부터 몇 등급, 총 16등급을 나눠서 우리 관등제를 마련했던 게 바로 고이왕입니다. 관등제를 마련해서요, 그 등급별로 색깔을 달리했다. 이 관복제까지 같이 묶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주국 병합이라는 건요, 우리 마한 지역, 그러니까 삼한 중에 마한 지역에 있던 목주국이 있었는데 그 목주국을 병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마한과 관련해서는 다음 중요한 백제의 영토 확장에 엄청 심혈을 기울였던 왕, 바로 근초고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있던, 처음부터 한강 유역에서 나라를 세웠던 백제는 이미 전성기였어요. 이때가 4세기입니다. 4세기. 이 근초고왕 때 바로 잘 나갔던 국가가 이 백제국이었는데요. 처음에 첫 번째로는 마한을 통합합니다. 지금의 백제 지역, 그리고 전라도, 충청북 지역인 이 마한이라는 것을 드디어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왕위로는 누가 상봉? 아까도 고구려 때도 설명했지만 원래 왕은 자신의 남동생한테 자신의 자리를 줬었는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나의 생각과 나의 이념을 가지고 그것을 교육받은 내 아들이 있는데 왜 남동생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난 내 피를 직속으로 받은 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 똑같이 근초고왕도 왕이 부자상속을 이때 확립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우리 백제가, 잠시만요, 지금 보면 지금 이게 우리 백제의 백제 지도죠. 백제가 지금 이게 4세기 지도예요. 바로 백제가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던 이 지도가 바로 4세기 백제가 제일 잘 나갔던 지도입니다. 이때 보면 우리가 여기 잘려서 안 보이는데 이쪽에 중국, 바로 중국 동진이라는 나라가 이쪽 중국 쪽에 있었고요. 이 밑에 바로 일본이 있죠. 이 한강 유역을 따라서 얘네들과 이렇게 교류를 했던 게 바로 근초고왕 시기입니다. 서로 막 무역도 하고요, 기술도 날라주고요, 여러 문물도 전파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언제라고요? 4세기입니다. 우리 아까 살펴보지 못했던 고구려 지도도 한번 봐볼게요. 보세요. 아까 고구려, 이것은 이제 바로 5세기. 5세기는 400년대예요. 400년대. 우리 400년대에는 바로 광개토대왕이랑 장수왕이 이끌었던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거든요. 우리 아까 보면은
광개토대왕 때 이렇게 만주벌판과 이 요동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광개토대왕이 열심히 영토 확장을 했죠. 기억하고 있나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들인 장수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아버지가 다 먹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안 되겠다. 내려가자. 내려가서 여기에서 얘기를 치자. 이렇게 남진 정책을 시행했던 게 바로 장수왕이죠. 그래서 아까 장수왕 보면 장수왕이 한반도의 중부 지역까지 차지했다고 할 수 있었어요. 이때가 제일 고구려가 잘 나갔던 5세기 전성기입니다. 자, 차례대로 보면 한강 유역을 차지했던 나라들이 그 전성기를 누렸었어요. 처음은 백제였고, 네, 여기서 이 지도를 보면 고구려 그 차례로 가고 있었죠. 그럼 다음 국가는 어떤 국가가 전성기를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신라가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자, 신라의 전성기 지도는 이따가 우리 보도록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은 다시 한번 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근초고왕까지 했어요, 그렇죠? 자, 침류왕 있어요. 침류왕은 왕실의 권위를 높여야겠다.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아까부터 얘기했던 거 있어요. 백성들의 사상을 통합시키고 나는 곧 부처, 나는 왕이지만 부처야, 나를 섬기도록 해라. 그래서 바로 어떤 불교를 수용했죠? 네, 맞습니다. 불교를 국가 종교로 수용하게 됩니다. 이 침류왕이 했던 것은 이런 불교 수용이 있었다는 거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해서는 지금 이 웅지는 안 될 것 같아.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거야. 그래서 바로 사비로 천도를 합니다. 사비는 현재 충남 부여예요. 부여로 천도를 하고요. 국호는 원래 백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몽의 아들이 내려와서 백제를 세웠잖아요. 어쨌든 고구려랑 백제는 같은 시족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주몽은 어디서 내려왔죠? 맞아요. 처음에 부여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랑 백제는 부여에서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같은 핏줄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왕은 북호, 남쪽에 있는 부여라 해서 우리는 남부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령왕이랑 근초고왕이랑 계속 봤듯이 중국 남조랑 꾸준하게 대외 교류를 계속해요. 중국과 대외 교류를 해요. 그리고 성왕이 어쨌든 그랬잖아요. 나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우리 백제의 전성기를 다시 되찾을 거야. 난 꼭 되찾을 거야. 진짜로 잠깐 되찾아요. 바로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합니다. 신라의 누구랑? 신라의 진흥왕. 이따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을 살펴볼 건데요. 이 진흥왕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합니다. 근데 다 좋았는데 어쨌든 삼국이 서로 싸우는 시대였잖아요. 바로 신라가 배신합니다. 신라가 배신함으로써 신라가 바로 공격을 하는 관산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충북의 옥천이라고 하는 곳, 청주 바로 위에 있는 그쪽 부근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관산성 전투를 통해서 성왕이 죽습니다. 와, 보세요. 언제는 고구려가 무섭다고 서로 같은 처지라고 같이 동맹 맺어서 같이 고구려 공격하더니 이제는 이 한강 유역이 뭐라고 금세 배신을 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신라와 백제 사이에 있었습니다. 백제는 이때부터 하겠죠. 신라랑 백제랑 다시 동맹 맺을 수 없겠죠. 신라랑 백제는 앞으로 이 이후로는 계속 싸움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백제의 성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잘 이해되나요? 그럼 이제 우리 고구려 백제 했으니까 어느 국가 남았죠?
네, 맞습니다. 이 신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라는 기원전 57년 진안의 사로국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여러 나라가 성장할 때 우리 사만 중에 마한, 변한, 진안, 마한, 변한, 진안 이 위치에 있던 진안, 이 진안에서 사로국에서 시작했어요. 지금의 우리 경주가 있는 지역이죠. 맞아요. 신라의 수도가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계속 왕위를 세습을 했어요. 박씨가 왕이 됐다가 석씨가 왕이 됐다가 김씨가 왕이 됐다가 했던 시절이 바로 이 신라의 건국 초기 단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왕권을 강화해야겠다 했던 왕이 있어요. 바로 발표를 해놨는데요. 이 왕은 매물왕입니다. 매물 마립간이라고도 하는 이 왕은 바로 첫 번째로 박석김 이제 그만해. 자, 김씨만 왕위 세습을 할 거야. 이제 김씨밖에 왕을 할 수 없어. 김씨에 의한 왕위 세습이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왕의 칭호 대군장, 군장 중에 최고 대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립간을 사용합니다. 이때부터는 네모랑의 지금 사진이 없는데 네모랑의 능은 진짜 거대해요. 능 알죠? 무덤. 네모랑의 무덤은 그 왕족들의 무덤 중에서 진짜 큰데 이 무덤의 크기만으로 봐도 이때 네모랑 측의 왕권이 매우 많이 상승했다. 왕권이 강화됐다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네모랑 시기입니다. 자, 이때 근데 백제랑 가야 왜? 백제 이웃 국가인 백제 그리고 바로 붙어있는 가야 그 밑에 일본까지 와 얘네들이 그냥 신라를 아주 잡아먹으려고 침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네모랑이 힘들어 헬프 나 고구려 너네밖에 없을 것 같아 빨리 나 좀 도와줘 해서 내려왔던 게 누구예요? 광개토대왕의 원조가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이때 그래 내가 도와주러 갈게 해서 도와주고 물리쳤는데 이때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게 신라에서 나온 호명 그릇. 여기에 이 호명 그릇이 고구려를 상징하는 고구려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문구나 기호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광개토대왕이 도와줘서 신라가 신라를 침입한 일본을 격퇴할 수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왕권을 강화시켰으나 힘은 약했어요. 네, 하여튼 이렇게 네모랑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신라의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6세기 초반으로 넘어갈게요. 6세기 초반에는 바로 지증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지증왕은 어떤 업적이 있었냐면요. 국호를 이때부터 뭐라고 하느냐, 국가를 부르는 호칭을 뭐라고 하느냐,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신라라고 합니다. 자, 그 전부터 신라라고 불렀던 게 아니라 이때 지증왕이 즉위하고 나서 우리 국가의 칭호를 신라라고 하자. 신라라고 정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왕을 불렀던 칭호가 네모랑은 뭐였죠? 맞아요, 마립관이 대군장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마립관이었는데 그 전에도 이미 이사금, 차차우, 이렇게 다른 호칭들 불리다가 이제 지증왕 때 와서 중국식으로 불렸던 왕호인 왕을 이때 칭호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왕, 무조건 무슨 왕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토 하나를 확장하는데요. 바로 우리 지금 경상도 쪽에 있는 우상국, 지금의 어디? 섬이에요, 섬. 네, 맞아요. 울릉도와 울릉도 옆에 외로운 섬 하나. 그쵸, 독도. 우리가 일본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우리 영토 독도를 정복해서 이때부터 신라의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독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교육을 받았을 건데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때가 누구 때다? 지증왕 때다.
자, 6세기 초반이에요. 이제 점점 전성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배워볼 두 왕이 남았는데 이 두 왕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버풍왕이에요. 자, 버풍왕은 왕 중심의 국가체제 정권, 왕 중심으로 내가 왕이니까 왕 중심으로 이 국가체제를 이끌어 나갈 거야 했던 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왕이니까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군사 지휘권은 내가 다 장악을 해야 돼 하면서 설치한 부서가 있는데 바로 병부라고 합니다. 내가 왕이야. 내가 언제든지 장군들을 시켜서 영토 확장할 수 있어. 언제든지 전쟁에 너네들 나가서 다 때려 부시라 할 수 있어. 군사의 지휘권, 군사의 대장은 나야. 그걸 보여줬던 게 병부 설치입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아까부터 고구려, 백제 다 국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규정한 거. 그렇죠. 율령방포를 이때 신라는 매우 많이 늦었지만 어쨌든 봉황 때 이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2차돈의 종교. 자, 내 목을 자르면 피의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라 흰색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부처 믿을래? 불교 믿을래? 네, 불교 공인을 이때 2차돈이 순교를 하면서 흘린 피의 색깔이 하얗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버풍왕이 불교를 공인한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흰 피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거를 그만큼 불교를 힘들게 공인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한 일화였죠. 네. 그리고 이제 관리들 등급을 나누고 또 신분제도인 우리 신라의 신분제도 선생님 등교 수업 때 고려할 때 얘기했어요. 바로 골품제를 정비합니다. 골품제 선생님이 얘기했죠.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있는 나의 신분이 있어. 죽을 때까지 그 신분이야. 그 신분에 따라 자신의 골에 따라서 먹는 거, 있는 거, 사는 집 다 달라야 돼요. 바로 이런 골품제를 정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제 병합을 하는 또 한 국가를 병합을 하는데 바로 금관과야입니다. 우리가 뒤에 배울 가야, 이 가야에서 처음에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나갔던 금관가야를 병합을 해서 낙동강 유역까지 진출했던 게 바로 이 버풍왕입니다. 네, 버풍왕 때부터 왕 중심 집권 체제를 매우 강화시키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 이렇게 정비를 해가면서 기초를 좀 닦아 놓으니까 우리 전성기 최고 영토 확장을 누렸던 드디어 이 왕이 나온다. 자, 지능왕이 출연을 합니다. 우리 지능왕, 네. 일단 버풍왕 때 불교를 공인했어요. 그러면서 이 불교가 국가를 보호하는 호국적 불교의 성격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왕실의 안녕도 기원한다 해서 바로 절 하나를 지었는데 바로 황룡사를 건축합니다. 황룡사. 지금은 고려시대 때 불타 없어졌어요. 이 황룡사라는 절을 지어서 우리 국가종교인 불교로서 부처의 힘으로써 우리 왕실의 안녕 그리고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뜻을 담아 절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을 하자. 똘똘한 애들 뽑아서 신라를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자 해서 만들었던 게 화랑도 조직입니다. 화랑도를 조직했어요. 정말 이쁜 남자들을 화장시켜가지고 무예 그리고 유학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서 언제든지 전쟁에서도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 관리로서도 일을 잘 할 수 있게 바로 화랑도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라가
원래 누구랑 동맹 맺었었어요? 그쵸, 백제랑 동맹 맺었었어요. 근데 이 진흥왕, 신라의 진흥왕이랑 백제 누구? 성왕이랑 같이 이렇게 짝짝꿍해서 고구려를 공격해가지고 한강유역을 뺏었는데 이 사람이 성왕을 대신하죠.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면서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신라가 됩니다. 이러면서 6세기의 최고 전성기를 누리게 돼요. 자, 네, 여기 읽어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6세기 신라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6세기 지도입니다. 와, 고구려 어느샌가 벌써 밀려났어요. 아까 여기까지 다 고구려 먹고 있었는데, 그쵸? 그럼 백제랑 가야 이 신라가 여기 이렇게 한강유역을 찾으면서 이렇게까지 먹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진흥왕 때 이렇게 다 먹고, 여기 자, 내가 이렇게 영토 확장을 했어. 내가 진흥왕이야. 우리의 신라 영토야. 이렇게 하면서 비석을 세웠던 거죠.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우리는 현재 신라의 진흥왕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버풍왕은 금관가야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금관가야가 망하고 이제 대가야가 그 가야 연맹을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이 대가야마저 진흥왕이 자, 이제 너네 가야 꺼져. 가야까지 다 우리가 먹을 거야 하면서 대가야를 정복하고 함흥평양 일대까지 진출하면서 고구려가 있던 지역까지 다 진출하면서 정복지에 4개의 순수비를 세웠습니다. 이 순수비들 바로 맨 위에 이제 함흥 쪽에 마을령비, 그리고 황초령비, 그리고 우리 서울 북한산에 있는 북한산비도 있고요. 또 우리 여기 창녕, 여기 창녕 밑에 있는 창녕비도 있고요. 그리고 단양의 신라 적성비. 이렇게 진흥왕 때 영토 확장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흔적들을 세우고 다녔습니다. 자, 신라의 전성기 잘 보이시나요? 자, 그럼 전성기가 어느 순서대로 4세기에는 처음에 한강유역을 맨 처음부터 차지하고 있던 백제, 그 다음 그 한강유역을 뺏었던 고구려, 그리고 마지막은 신라가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의 주요 왕들의 업적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플러스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삼국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연맹왕국으로 끝났던 가야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입니다. 우리 가야 참 안타까운 국가 중 하나예요. 연맹왕국까지밖에 성장하지 못하고 더 크게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쇠퇴하게 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비운의 국가 중 하나죠. 김수로가 아까 아래서 나왔던 그 6알 중에 김수로가 건국했다고 하는 그 가야인데요. 이 가야는 현재 저희 삼국시대에서 변환지역이었던 백제와 신라 사이에 이렇게 껴가지고 언제든지 항상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좀 힘들어했던 국가 중 하나가 이 가야예요. 이 가야는 처음에 금관가야라는 곳에서 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연맹을 이끌었었어요. 가야 연맹을 이끌었었는데 제일 좋은 변환이었잖아요. 변환에서는 항상 무엇이 생산되죠? 많이? 맞아요. 제일 좋은 철이 생산됐어요. 이런 철이 이 가야에서 이 철이 제일 중요한 화폐이자 제일 중요한 무기이자 그들의 생활에서 떼놓으려도 떼놓을 수 없는 그런 물품이 바로 철입니다. 이런 철을 많이 생산하고 저기 하면서 낙랑국과 지금 어디죠?
옥저 동해 쪽 나중에 고조선이 망하면서 한나라가 설치한 한사군 중에 낭랑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낭랑과 일본 사이에서 바로 중개무역이라는 걸 해요. A 국가가 B 국가로부터 철을 샀어요. A 국가가 B 국가라는 철을 생산하는 B 국가에다가 철을 샀어요. A 국가가 철을 샀어요. B 국가한테. 근데 이 산 철을 다시 누구한테 파냐면 A가 C한테 팔아요. 이거대로 그냥 우리 철이 생산되는 B 국가가 있어요. 네. A라는 국가가 철을 구입했어요. 철을 구입을 했는데 이 철을 사가지고 어디 판매했냐면 그러니까 그 자체로 원 자체로 철을 판매했어요. C 국가에다가. 이게 여러분 중개무역이에요. 중개무역. 아시겠나요? 네.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여들였던 게 가야입니다. 가야. 그런데 이 4세기 초 300년대가 되면 4세기 300년대 초반에 낭랑이 소멸돼요. 낭랑이 소멸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무역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 국가 하나가 사라지고 고구려가 공격을 합니다. 특히 강개토대왕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이 금관가야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이 금관가야를 그래서 병합한 국가가 신라였죠. 바로 누구? 버풍왕이었어요. 버풍왕이 이 금관가야를 쇠퇴시키고 이제 대가야가 가야 연맹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를 다시 끌어가요. 당연히 대가야도 질 좋은 철을 생산하겠죠. 근데 얘네도 나름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 백제가 열심히 교류했던 중국 남조 얘네들도 같이 사신을 파견해요. 중국 남조에다가. 하지만 6세기 이후에 진흥왕 때 이 대가야가 정복당하면서 이 가야 연맹은 아예 끝이 납니다. 가야는 그래서 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던 그 비운의 국가 중 하나로 신라로 병합해서 신라로 살아가는 그런 아픔이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걸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야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삼국의 문화만 우리 살짝 보고 이 시간 맞춰보도록 할게요. 용동중학교 2학년 친구들 수업 잘 들었나요? 삼국의 문화는 선생님이 준비를 해왔는데 선생님의 부주의로 지금 삭제가 되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 삼국의 성립과 발전 문화를 빼고도 봤는데 아마 지금 1시간이 나올 거예요. 오늘도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히 그리고 쉽게 설명해주고 싶어가지고 하다 보니 또 시간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는 시간도 가지면서 이렇게 좀 텀을 두고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 격리 영상이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의 문화도 선생님이 어떻게 다시 또 촬영할지 설명할지 생각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주 등교 수업에는 이제 수행평가를 볼 겁니다. 수행평가 공지도 그때 나갈 것이고요. 수행평가랑 관련된 차시를 선생님과 1시간 수업을 할 거예요. 그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차시가 되면 우리 수행평가를 볼 거니까 그렇게 잘 알고 월요일날 선생님이 공지를 하면 문제도 잘 봐두고 어떤 부분인지 잘 봐서 교과서도 보고 그리고 열심히 온라인 클래스도 다시 한번 봐보고 해서 수행평가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선생님이 긴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웃으면서 같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안녕.